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3년도 대비 이제 우리가 또 헤더진 영어 커리큘럼을 쫙 펼칠 그런 날이 왔네요. 사실 이제 이 대방고시 학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소중한 인연을 이제 작년부터 맺어오고 있는데, 이제 올해 다시 또 이제 2023년 데뷔를 위해서 여기 현강 제자분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보고 계실 인강 제자분들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어요. 저는 대방고시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헤더진이고요. 여러분들의 1년을 제가 또 영어를 또 단단하게 또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는 뭐 사전 정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생으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저분 초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그쵸? 근데 얼굴 연식이 초짜는 아닌 게 딱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하고 호흡을 해온 만큼, 또 이제 또 대방고시 학원에서 올해 또 나름 유의미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또 좋은 그런 또 기회를 또 가지게 되실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2023년 대비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이제 먼저 진행을 해볼 건데, 커리큘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일단은 7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다시 또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총 2개로 이론 과정을 좀 끊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헤더진 치밀한 영어 베이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그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베이직을 딱 보게 되면은 그럼 센 게 좋냐? 그럼 노벨을 위한 것이냐? 노 베이스 뭐 이런 분들. 근데 이 베이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영어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문법 요소라던가, 그 다음에 어휘라던가 독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룬다는 얘기지, 정말로 뭐 처음부터 뭐 비동사는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아이마인 미마인을 하고요, 그런 차원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저는 진짜로 센 기초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술직이긴 하지만 일행이든 기술직이든 항상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공무원 문법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서라는 이런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것들이 정말 생기초 내용부터 시작하는 커리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이전 단계 생기초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교재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본 수업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죠. 자, 먼저 이 치밀한 영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헤더진이라는 강사가 어떤 강사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학원에서의 그런 이력은 다 빼고요. 일단 대방고시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또 전 EBS 9급 공무원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 별 상관이 없어서 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인증시험 중에 GTLF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 경찰, 소방, 군무원 등등의 사실은 9급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GTLF 시험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시험을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고 또 EBS 강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좀 인증을 해달라, 뭐 이렇게 뭐 뭔가 선생님에 대해서 이력을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다른 건 차치하고 요거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고 따라갈 만하다. 그리고 어차피 헤더 지옥에 왔어. 대방고시 학원은 저 빼고는 영어 강사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저를 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또 많이 드리고 있네요, 제자분들을. 자, 그다음 보죠. 단계별 학습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교재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사실 공무원 수험생분들에 있어서 좋은 강사 선택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기 취향껏 고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단계적으로 학습을 고려한 커리큘럼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후죽순, 이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딱딱딱딱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커리큘럼을 딱 적재적소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완성도 높은 교재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딱 교재를 내가 그 선생님 믿고 선택을 했더니 오탈자 엄청 많고 정답 맨날 2개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그거 수험생들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도 그런 전력이 있게 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가끔씩은 띄어쓰기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영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을 그런 커리와 완성도 높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이 헤더진 영어 이 문법편하고 독해편 이 두 권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내내 씨름을 하실 겁니다. 기본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야 될 교재인데 제가 아직 이제 지금 오늘이 7월 7일인가요? 네, 그쵸. 7월 7일인데 아직 완성본 이거는 제가 못 받았는데 이미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헤더진 복화 제 3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거 복화책도 1년 내내 가지고 다니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집이라던가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집이라던가 파이널, 공통 모의고사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그때 맞는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년 기출문제로 입증된 높은 적중률인데 잠깐 이 적중영어 그 페이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지금 지방직은 제작 중에 있고요. 국가직 그 화면인데요. 사실 이제 그 제 제자분들, 특히 이제 대방 제자분들이 이번에 또 시험 보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도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우리가 간호직 또 있었고요, 채용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지방직이 있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딱 시험 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이게 출제했던 문제 취재 교수인 줄 알았다. 좀 약간 과장 못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정도로 사실은 되게 많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같이 이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오셔가지고 이 정도로 적중이 많이 됐구나. 다 씻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는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쾌하고 정확한 비교 불가 강의력이다 했는데 좀 약간 쑥스럽지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얼마만큼 제가 전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각인이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오랫동안 노량진에서 그리고 또 노량진에 이어서 여기 대방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그 저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험생들이 찾지 않으면 강사는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사 동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랑 같이 데뷔를 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오래 있네요 제가. 네, 그래서 같이 데뷔하셨던 분들이 차차 다 은퇴하시고 사실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잘 살아남은. 근데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되게 반가운 얼굴을 또 오랜만에 봤는데 한국사 교수님 이미 만나셨죠. 오태진 교수님. 우리 오랫동안 같이 얼굴 본 사이예요. 그래서 아까 오랜만에 만나면서 또 오자마자 또 이렇게 덕담을 또 주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떻게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냐.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그래서 교수님 가까이 보면 자글자글해요. 근데 교수님이야말로 너무 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말이냐 서로 이제 이러다가 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태진 교수님도 수업을 이미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되게 믿을 만한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또 저도 같이 한번 또 깔때기를 껴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써주신 그 강의 수강평이 있어요. 이분은 합격은 아직 몰라. 수강평 이제 나왔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강 제자분인데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어서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아니 내 강의를 들었는데 왜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행복하대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잘 가르치시고 딱 이해를 못하는 포인트를 항상 짚어주시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포인트가 있다? 이건 10중8구 여러 영역 중에서 그건 문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독해는 그냥 어휘 어떻게 좀 짜맞추면 되는 거고 의미 파악되고 어휘는 그냥 무조건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문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돈 많이 버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벌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고 저랑 너무 잘 맞고 행복해서 강의 듣다가 울었어요. 유유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감동적인 수강편 보고 내가 울 뻔했잖아. 진짜로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편적인 부분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이분과 같은 심정으로 저랑 또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최강 밀착 관리 시스템과 멘탈 컨설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대방 제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강 제자분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강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적으로 본 수업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제 가방 빨리빨리 챙겨갖고 막 나가고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좀 내서 또 자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학원 문 닫을 때까지.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첨삭도 해드리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또 메꿔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과정들을 같이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들이 좀 여럿 있으셨는데 다들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꼭 여러분들이 뭐 남아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좀 질문이 있거나 이러시면 남으셔서 저랑 같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시로 여러분들하고 상담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사실 제가 좀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태진 교수님 아까 이제 뭐 만났다고 했잖아요. 일찍 왔으니까 만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상담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제자분들은 제가 상담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뒤에 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출제 경향을 잠깐 보도록 해볼게요. 사실 이제 기술직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지방직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전체적으로 문항 구성이라던가 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대표적인 시험이니까 국가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도별로 2020, 21, 22 이렇게 순서대로 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이렇게 문제 출제 그 문항 수는 변함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독해 같은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11문항, 10문항, 9문항 뭐 이런 식이었는데 참고로 이번 지방직은 10문항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법 어휘가 뭐 4문항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늘었다 줄었다 뭐 이 정도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2문항 정도로 고정적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조금 더 스트롱 포인트,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최종 합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합쳐서 최근 3개년에 출제 경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전 영역에 걸쳐서 평이한 난도로 출제가 되었다. 근데 사실 평이하다, 뭐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각각의 어떤 그런 상황이랄지 준비해왔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치러졌던 시험 대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 같은 이 과목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흐름이 있어. 더 이상은 난도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 난도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서도 영어가 항상 중요한 과목이 되고 영어 때문에 과락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3년 사이에서는 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할만하게 수험생들이 좀 약간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살짝 난도가 좀 낮춰진 그런 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영역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먼저 어휘부터 볼게요. 어휘부터 보면은 올해가 특히 심했는데 중등영어 수준의 기본 어휘입니다. 여기다 살짝 조금 더 붙은다라고 하면은 중등영어 플러스 기준점이 이제 수능 어휘 정도? 그 정도 어휘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도 웬만한 어휘 문제는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시험인 만큼 그 기출 어휘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거의 기출 어휘가 난도들이 상당히 좀 높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쥐어짰죠. 제 제자분들. 어휘 외워야 된다. 어휘 시험 계속 보고 되게 많이 쥐어짰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을 때 독해라던가 최소한 도움이 되면 됐지 그게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출제 기조를 좀 반영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어휘는 좀 배제를 하면서 부담은 좀 덜어드릴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난도를 지금 출제된 그 액면 그대로 확 낮춰버리겠다?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됐었을 때 혹시 또 내년에 뭐 이렇게 불가피하게 또 어렵게 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대처가 가능하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어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패턴이 이제 고정된 건데 뭐 2014년도에 나왔던 게 2018년도에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그런 어휘가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17년도에 avoid라는 단어가 뭐 나왔다. 그러면은 뭐 2020년도쯤에는 그거에 대한 동의어인 뭐 elude 뭐 이런 애들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의어 그룹 안에 있는 애들 속에서 계속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어휘 범위 출제 이것도 염두에 두시는데 중요한 건 저랑 같이 커리를 계속 진행하시다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각 잡고 작정하고 이걸 봐야지 그럴 필요는 없을 정도로 그냥 진도대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영어가 굉장히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이디엄이라고 하잖아요. 관용적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실은 그런 애들 나오게 되면은 좀 어렵죠. 미리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요즘에는 그냥 그 대화 흐름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휘만 숙지하신 상태에서 보셔도 충분히 정답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좀 쉽게 생활영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자, 굉장히 이거는 오랫동안 이렇게 됐는데 지역적인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된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좀 이렇게 저기 구석에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을 가져와 가지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약간 헷갈리게 혼동을 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은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영어라는 언어가 깔맞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시제 개념이 뭐 3시제거든요.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뭐 그다음에 명사를 우리가 기준점을 살 때 어떤 명사의 기준이 뭐죠? 명사를 구분하는? 뭐 국어 시간에 배우세요. 내일이니까.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그죠? 하나짜리 단수냐, 2개 이상의 복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일치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치 문제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수일치라던가 시제일치라던가 가정법도 결과적으로 시제일치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쪽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거는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 이제 고전적으로 나오는 게 동사 파트. 그 다음에 동사에서 파생한 준동사,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연결사. 연결사면 뭐 접속사, 관계사, 뭐 의문사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커리를 올해는 좀 다르게 갈긴 할 건데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그 하반기 커리를 이 이론 파트를 한 3번 정도를 돌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좀 했었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이렇게 루즈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로 나눠서 7, 8, 9, 10, 11, 12에서 베이직, 그 다음에 심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어렵거든요. 사실 저 파트들이 좀 이렇게 세밀하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보도록 해보죠. 독해는 난도를 결정하는 킬러 문항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제 독해가 10문항 정도가 기본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험생들에게 좀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싶은 문제들이 한 2문항 정도, 뭐 3문항이 나올 수도 있죠. 2문항 정도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점수대가 달라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강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약간 이제 그 맥락 파악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는데 이 부분을 좀 잘해주시면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되게 좀 말이 쉽지 이 맥락을 파악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지방직 보니까 국어가 조금 난도가 높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변형된 형태의 한자 문제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소문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독해 비중이 상당히 비문학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국어 선생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고 독해 쪽에 대해서 좀 약간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국어 독해를 잘 하시는 게 영어 독해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문해력이거든요.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직독직해 쭉쭉 해가지고서는 그래 단어 뜻 이렇게 해서 그냥 짜집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필자가 전달하는 그 맥락에 대한 파악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점수가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들이 일관성 문제, 뭐 글의 순서를 맞춘다거나 문장을 삽입한다거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찾는다거나, 그렇죠? 그거하고 빈칸 어구들을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문제. 참고로 이번 지방직에서는 연결사하고 빈칸 어구 두 개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전체적으로 3문항이 나왔어요.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얘는 또 항상 3문항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방직에서만 몇 문항이 나온 거죠? 10개 중에서 6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은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올해는 또 독해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픽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다루는 주제들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 환경, 문화, 인물 등등인데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지방직, 우리가 이제 간호직 또 추가 채용이 있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간호직에 걸맞는 의료 관련된 그런 질문들도 되게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올해는 이례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특정 그런 어떤 그런 직렬에 맞춰서 이렇게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런 범위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과학인데 뭐 바이올로지 관련해서 나왔어. 근데 나는 천상문과야.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못 풀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맥락 파악해 주시고 정답을 좁혀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로 출제 경향 분석을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가 진행하게 될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지금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죠. 치밀한 영어 베이직 요거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할 예정이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법의 기본 개념,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이거 빠지지 말고 다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챕터 20로 구성이 되거든요. 20개 챕터로. 그거 다 여러분들하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문법 이론을 배우셨으면 그거에 따라서 테스트가 치러질 겁니다. 그래서 간략한 점검 테스트, 주간 테스트와 더불어서 어휘 테스트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얘네들을 좀 따로 빼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게 7, 8, 9를 지내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 9, 10, 11, 12월이죠. 이때는 치밀한 영어 심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다시 회독을 들어갈 건데 이때는 여러분들에게 심화 과정의 내용이 조금 더 보태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살을 더 붙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조금 더 말이 길어질 것이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기출 사례들을 응용해서 설명을 드린다거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그런 문제들 단원별 테스트를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풀어야 될지까지를 해드리는 게 바로 이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응용.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어휘 테스트는 계속 진행되는데 저기보다는 조금 더 진화되고 어려운 그런 스타일의 그런 테스트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신묘한 구문 독해, 기특한 유형 독해에서 이 독해 수업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묘한 구문 독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긴 그런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적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그런 수업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지만 나중에 사실은 이 좀 긴 지문, 유형 독해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7, 8, 9가 베이직이잖아요. 7월 달에는 일단은 이론을 쭉 진행할 예정이에요. 문법 이론을. 그런 다음에 8월과 9월에는 문법, 그 다음 플러스 저녁 타임에서는 구문 독해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단계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 속에서 유형 독해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 수업을 또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가 끝납니다. 벌써? 2022년도가 끝나는 거죠. 2023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1, 2월 달에 기출 분석 코드인데 이때는 이제 7개년 기출 문제 풀이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답 제거 코드라고 해서 단원별 영역별 문제 풀이가 3, 4월 과정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특강으로 생활영어 이디엄 이런 특강들이 뭐 실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 강의로 제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막판 역정 파이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7월 달에 제가 이렇게 지난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7월 8일 날 개강을 했어요. 작년에 7월 8일 개강을 했었었고 그리고 오늘은 또 7월 7일이네요. 좀 하루 차인데 그게 사실 엊그제 같거든요. 되게 금방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어색하고 처음이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되게 금방 가요. 생각보다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여기에 딱 단계적으로 딱 이렇게 몸만 맞춰 주신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빨리 흘러가지만 여러분들이 최선 다해주면은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실력도 분명히 향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밀한 영어 베이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해보죠. 먼저 기본 문법에 대한 이론 정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문법 이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본서에서 총 몇 개 챕터라고 그랬죠? 20개 챕터를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자, 기본 문법 이론 정리가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어휘 암기 훈련과 테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휘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헤더진 복화가 있어요. 아까 화면 보셨죠? 네, 헤더진 빅데이터 기출 복화가 있는데 제 교재를 보시기만 하시면 거의 어휘는 그냥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 권으로.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은 기출 빅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빈도수가 높았던 그런 애들 위주로 해서 총 60일치가 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원 데이당 24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수거 같은 표현, 수거하고 동사구가 좀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뒤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생활영어 이디엄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1500 기본 어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분들하고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얘부터 바로 시작을 했었어요. 얘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출 어휘들이 조금 약간 어려운 어휘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요거 외우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 뭐 힘들다 이런 말씀들이 좀 많으셨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어휘 문제도 전체적으로 난도가 많이 하향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기부터 공략을 시작하려고요. 1500 기본 어휘. 그래서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영어 단어 있으면은 거기서 뜻,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500개를 올 때마다 100개씩 하느냐, 어느 세월에 끝내. 그것보다는 조금 난도가 낮은 만큼 좀 바짝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다음 주에는 요거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국화교재 구입하신 다음에 요거를 보시고 자 오실 때마다 몇 개를 하느냐, 300개 하겠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난도 낮춘다더니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휘들을 또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하면은 사실 또 여러분들 또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일주일에 뭐 2번, 3번 만나는 사이면은 좀 이렇게 양을 좀 덜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량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300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5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5주 생각하고 요거 상황을 보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당분간 걷어갈 거예요. 걷어가가지고 조교님하고 저하고 같이 시점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드릴 건데 시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분간 시점을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얼마만큼 따라오고 있는가. 내가 너무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채점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또 그 베이직 과정이 또 있잖아요. 주차가 더 있을 텐데 그 주차까지 얘네들을 한 번 더 일순환을 더 돌릴 것인지 아니면은 데이로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제가 그걸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지 인강 제자분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현강 제자분들의 책임을 막중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다음 주부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단계적으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문 연습을 통한 독해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구문 같은 경우는 그 교재를 좀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교재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8월 달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지 마시고 굉장히 얇은 구문 독해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잘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를 조금 템포를 늦추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문 독해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독해니까 어휘를 많이 알면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문 훈련은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독해력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어라는 언어의 기본적인 어떤 뼈대라던가 구조 정도는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전체의 구조라던가 영어의 구조, 동사 기본적인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은 좀 7월 달에 설명을 좀 들으신 다음에 얘네들이 들어갔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8월 달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 되셨죠?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자, 그 다음에 첨삭 수업을 통한 맞춤형 관리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온라인 제자분들에게는 제가 또 마음은 거기 가 있는데 몸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제자분들은 다른 채널 통해서 꼭 저한테 여러 가지 상담도 좋고 질문도 받아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 현장 제자분들은 이 첨삭 수업 여기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중간중간에 또 남아서도 해드릴 테니까 요 부분을 10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밀한 영어 베이직 과정까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네, 다 할 말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합격생 분들의 수기를 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실감 나려면은 아무래도 대방 제자분들의 합격 수기가 조금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여기 제자분이고 한 분은 또 영어 100점을 맞으신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좀 경우의 수가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어를 잘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노베이스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몇 가지를 좀 제가 셀렉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간호직입니다. 네, 간호직 합격하신 분이고요. 인강 제자분이세요. 인강 제자분인데 합격하시고 제 연구실이 노량진에 있거든요.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얼굴을 봤어요. 실물을. 아유, 어찌나 좋으시던지. 네, 어쨌든 간에 예, 오셨는데 내년에도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분이 뭐 어마어마한 전달 능력 최고다. 매우 쉽고 이해 잘 되게 풀어서 뭐 문법도 그렇고 독해 들었고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제가 뭐 미처 생각 못했는데 표준어로 말과 필기를 해주셔서 되게 좀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런 좋은 장점 만들어 주셨고, 일부만 발췌했어요. 그래서 뭐 영어의 신이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고, 초반에 말한 커리만 믿고 따라가면 좋은 결과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작년에 여름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저랑 계속해서 하셨던 분인 거죠. 인강 제자분이고, 요즘에 이런 말 쓴다며 실물파 이런 말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완전 실물파이시는데 벌써 이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거를 저를 만나고 나서 쓰신 거예요. 합격 수기를. 그래서 인강으로만 이렇게 보시다가 저랑 이제 연구실 와서 이제 보신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하실 수 있고, 영어 95점입니다. 영어 95점 잘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저한테 인강 제자분인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참고로. 그리고 본인의 학습 과정 중에서 좀 힘든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많이 요청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는 거지. 인강 제자분들 꼭 들으세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하셔서 잘 되신 분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자, 이분도 영어 95점, 95점인데 이분은 합격 수기를 너무 감동적으로 써주셔서 뭐 다른 거는 뭐 제 자랑해 주신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걸 많이 해드리죠.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과 덜어도 되는 부분, 이런 것들 제가 정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 보세요. 늘 친절하고 다정하시던 교수님께 합격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합니다. 나 이런 여자야. 친절하고 다정다감. 네, 그래서 이분은 참고로 현강 제자분이세요. 현강 제자분이셨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문장 보세요. 저 또한 교수님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소름이 살짝 왔는데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수험생을 하셨고 또 좋은 결과까지 이뤄내셨어요. 이분도 여기서 합격하신 분입니다. 나머지 분은 혹시라도 이런 분이 있을까봐 제가 가져왔어요. 영어 무려 100점. 근데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뭐냐면 영어 베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도 보시면 제가 좀 그래도 영어를 좀 해봐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이분 사례 보죠. 토익 900점대였어요. 수능 1등급입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작년에 경험 삼아 치러본 지방직 시험에서 50점인가 55점 받았다. 이게 사실 공무원 시험이 여타 다른 영어 시험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가 되게 공무원 특화된 그런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사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 단디하고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영어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독해는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독해는 잘 해주시는데 문법이랑 어휘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특히 문법 정리 너무 잘 해주셔갖고 좋은 점수 받았다. 그래서 뭐 누가 영어 강사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무조건 교수님 추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어 100점으로 또 이제 잘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최종 합격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 분은 영어 베이스가 좀 있으셨지만 앞에 두 분 같은 경우는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되게 잘하진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앞에 계셨던 두 분 같은 경우도 try, 한번 시험 삼아 보셨던 분들인데 이 세 번째 소개하셨던 부분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50점에서 60점 이 정도 받으셨다가 저랑 그래도 체계적으로 학습하시고 다 고득점으로 좋은 결과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차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에게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대방고시학원 제자분들은 홈페이지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렇게 빠르게 저에게 답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카페 가입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헤더진의 공무원 영어인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이 카페 활용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인강 제자분들이나 여러분들 저랑 못 보는 날이 좀 많으니까 좀 질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로 이제 오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제가 하고 있는데 뭐 되게 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 이제 DM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DM을 좀 활용해서 급 질문이 있다. 이런 분들은 거기다가 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좀 제자분들이 귀여운 게 이제 여기 현강 제자분들은 또 얼굴이 익혀지고 또 성함을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DM으로 뭘 보내시면 교수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오늘 뭐뭐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시시콜콜 보내는 거야. 얼마나 귀여워. 성인인데. 그쵸? 그쵸?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대학생이다 그럴 때 대학교 때 뭐 교수님들 그런 걸 보내진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예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유까지 설명해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뭐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너무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도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거의 뭐 죽은 채널인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구독자를 쫙 한번 빨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일단 인원 쓸 테니까 일단 들어가셔서 근데 헤더진 영어를 유튜브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기존에 또 다른 학원 노량진 학원에서의 채널들이 좀 많이 떠요. 근데 거기 거 말고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제 헤더진 영어 그 채널 있어요. 거기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대충 이렇게 눌러주시고 뭐 가끔 그러더라고요. 이거 편집해 주시는 그 저 직원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언젠가 떡상할 날이 온다. 그 알고리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어쨌든 오셔가지고 이따 구독자 수 제가 한번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여쭤주시면 제가 또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휴식 시간 짧게 좀 가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